대뇌는 중추신경 중에서 뇌는 우리 몸을 어떤 조절하는 중추가 돼. 조절의 중추. 그래서 대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정신활동, 자극을 받아들여서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데 관여하는 게 대뇌라고 한다면, 우리 몸의 조절작용, 그러면, 자, 이쪽이 대뇌면 뒤쪽이 뭐라고 그랬지? 손에, 여기 작은 거, 여기가 손에. 자, 손에는 우리 몸의 균형 감각, 몸의 감각을, 균형을 유지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대뇌와 손의 사이의 중간뇌는 우리 눈과 관련된 홍채, 안구 운동, 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으면, 자, 그 사이에 있는 간뇌는 우리 몸에 뭘 조절한다? 항상성. 그래서 이 항상성은 꼭 기억해. 두 가지야. 호르몬의 분비와 자율신경. 즉, 교감과 부교감의 신경 조절을 가지고서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히 유지시켜주는 항상성. 자,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요 끝에 있는 연수. 자, 연수는 우리 생명활동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심장박동, 호흡 조절, 막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수 반사. 그래서 뭐 재채기라든가 하품이라든가 눈물 나는 거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 몸의 조절과 관련이 돼 있다면 척수라는 신경은 뭐냐면은 이 뇌와 자, 중추신경을 뺀 나머지가 뭐야? 말초신경이잖아. 그래서 뇌하고 말초신경의 연결 부위. 알지? 연결 부위야. 그래서 뇌와 말초신경의 연결하는 부위를 가지고 있다. 연결 부위.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뇌가 있으면은 자, 목을 중심으로 여기 이제 연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척수신경이 이렇게 척추에 의해서 쌓여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척추뼈가 있으면은 뼈 사이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디스크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라고는 요 디스크라는 얘가 연골인데 얘가 삐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삐져나와서 우리 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신경을 눌러서 뭐 통증을 일으킨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이 척추 안에 척수라는 신경 다발들이 있어. 우리는 이거를 척수신경이라고 그래. 척수신경. 그치? 그래서 자, 겉부분이 있고 속부분인데 이 부분 몰라도 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와서 생원에서 이제 배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이 척수신경인데 자, 이거는 뇌와 말초신경이니까 뇌하고 말초신경은 얘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 그럼 이렇게 가는 경우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그래서 말초신경에서 오는 그 자극의 신호를 뇌로 전달해주는 역할. 그럼 이제 뇌에서는 어떻게 돼? 운동기관으로 명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뇌에서 운동기관에 있는 각 말초신경,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령, 자, 이 명령을 내리는, 자, 뇌에서 말초신경으로 명령을 내릴 때 연결하는 역할. 자, 우리는 이거를 뭐냐면은 척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후근, 정근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척추에 있으면 등 쪽에 있는 거하고, 우리 배 쪽에 있는 거, 그래서 등 쪽에 있는 거 후근, 배 쪽에 있는 거 정근, 막 이렇게 이제 표현돼. 그래서 등 쪽으로 해가지고 배열된 등 쪽에 있는 신경은 주로 감각신경 다발. 그 다음에 배 쪽에 있는 신경은 주로 운동신경 다발로 자, 되어 있다. 뭐, 이제 이 정도인데, 이거는 그냥 요걸 하면서, 요 개념만 좀 잡아놓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림도 잘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등 쪽에 있는 척수신경은 어떻게 돼? 우리 감각기관하고 연결돼 있겠지. 감각신경. 자, 배 쪽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운동신경, 근육들하고 연결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뇌는 주로 조절작용을 한다면 우리 몸에 조절작용한다면 척수는 말초신경과 뇌 사이의 연결고리를 담당한다. 연결고리를 담당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중추라면 당연히 서울이 될 거야. 왜? 서울은 모든 경제라든가 그런 어떤 뭐 행정부부터 시작해서 뭐 다 들어가 있잖아. 다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떤 조절하는 중추가 서울이라고 한다면, 맞지? 그게 이제 뇌가 되겠지. 그럼 이제 각 지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각 지방을 우리가 감각이나 운동기관이라고 생각하면 각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돼? 각 지방으로 큰 도로, 고속도로가 있을 거야. 그럼 우리는 그 고속도로를 척수라고 생각하고 그 고속도로의 척수에서 각 지방과 연결되어 있는 국도들을 우리가 말초신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말초신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서 요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척수야, 척수. 척수.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능을 보면, 척수의 기능이, 자, 일단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먼저 정보 전달의 통로야. 정보 전달 통로. 그래서 감각기관에서 오는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통로. 자, 뇌에서 명령 내린 운동에 대한 것을 다시 어떻게 돼? 말초신경으로 해서 운동기관으로 보내는 전달. 그래서 정보 전달의 통로다. 자, 첫 번째 이거. 통로고, 그러면 척수가, 아니, 통로면은 얘는 왜 중추에 포함시켰냐? 자, 이 중추신경이라는 거 조절작용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가장 큰 조절이 뇌거든. 근데 얘도 조절을 하기도 해. 어떤 조절이냐? 자, 젖분비, 땀분비, 자, 배변, 배뇨, 자, 그 다음에 무릎 반사, 회피 반사. 이거를 묶어가지고서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척수 반사라고 해. 그렇지? 척수 반사. 그래서 이런 어떤 척수 반사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중추신경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야. 그렇지? 중추신경에 포함이 되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요렇게 우리가 해서 중추신경에서 이제 뇌하고 척수에 대한 걸 얘기를 했거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자, 뇌와 척수 요걸 합해 가지고서 우리가 중추신경이라고 그래요. 중추신경. 그래서 얘는 어떤 사람의, 우리 생명체 어떤 우리 사람으로 하면서 우리 몸에 사람의 여러 가지 조절작용을 하는데, 자, 이때, 잡아. 뇌에서 우리가 크게 대뇌하고 나머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 대뇌가 바로 뭐냐면은 의식적인 판단을 할 거란 말이야. 의식적인 판단. 그래서 의식적인 판단.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의식적인 행동이라고 그래. 의식적인 반응. 그래서 의식적인 판단, 의식적인 행동, 의식적인 반응.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척수하고 나머지 중추신경은 대뇌가 없잖아. 그러니까 대뇌가 없기 때문에 얘는 무의식적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행동이라든가, 자, 이러한 어떤 무의식적인 반응이라든가, 자, 이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의식적인 행동, 반응을 뭐라고 한다? 얘를 무조건 반사라고 얘기한다. 그렇지? 그래서 무조건 반사라는 거 하고, 자, 대뇌에서는 의식적인 판단 있지? 의식적인 판단 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뭐냐? 조건 반사라는 것도 한다. 조건 반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극이든 뭐든 자극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데, 자, 판단을 한다는 건 무조건 뭐다? 대뇌 작용이야. 그럼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한다. 그럼 대뇌 작용이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 대뇌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 이게 문제 풀 때 이제 그 지문이 막 주어질 거야.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 그 나도 모른다는 얘기는 내가 판단을 안 한 거란 말이야. 판단을 안 했는데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그 행동의 조절 중추는 대뇌가 아니란 얘기. 알지? 대뇌를 뺀 나머지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나머지, 그래서 이제 보통은 손해, 우리 몸의 조절작용, 항상성 유지하기 위해서 대뇌 판단이 아니잖아. 대뇌 판단이 아니고, 내가 막 밥을 많이 먹었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 그러면 내 손에서는 어떻게 돼? 이걸 작동해가지고 어떻게 돼? 인슐린이나 호르몬을 분비하게 해. 그럼 뇌가, 야, 인슐린 분비하라고 대뇌가 명령하는 게 아니거든. 자, 이런 어떤 무의식적인 행동들, 무의식적인 반응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고, 거기에는 무조건 반사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무조건 반사에는, 자, 뭐냐면은, 척수 반사, 연수 반사, 자, 중뇌 반사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중뇌 반사는 우리가 홍채 반사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에 이따가 이제 배울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자, 그럼 이제 대뇌에서도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 저기 공이 날라오네? 야, 저거 맞으면 아프니까 피하겠다 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피해. 자, 이런 것들이 의식적인 판단인데 얘는 조건 반사가 아니야. 자, 조건 반사는 뭐냐면은 그 환경에 학습이 되는 거예요. 환경에 학습이 되면서 자, 같은 환경이 발생이 되면 그 학습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파블로의 개인가? 그 러시아 이제 그 과학자인데 이게 굉장히 잔인한 실험이야. 굉장히 이 사람은 굉장히 잔인해. 개 가지고서 막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개 가지고 생체 실험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개한테 먹이를 줄 때 밥을 줄 때 주기 전에 항상 종을 쳐. 종을 친 다음에 밥을 줘. 알지? 그래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경에 학습을 시켜. 그 상태에서 이제 학습이 됐지? 그럼 이제 종을 치면 이게 어떻게 돼? 밥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는 거야. 침을 흘리면서 막, 그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아지나 이런 것도 훈련시킬 때 바로 이러한 어떤 조건 반사를 이용해서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손 하면 안 해. 그치? 근데 손에서 딱 했어. 그럼 뭐야? 간식을 주는 거야. 아, 그럼 내가 손을 올리면 나는 간식을 받는구나. 그래서 손 하면은 얘는 간식을 먹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게 아니지. 학습된 효과겠지. 학습 효과로 손을 올리면 아, 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그 학습된 행동이 나타난다. 그럼 학습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이거는 대뇌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건 반사는 대뇌에 의한 거라고 해서 대뇌에 포함시킵니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 몸에서의 어떤 반응은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자, 대뇌에 의한 의식적인 행동, 반응이 있다면 그걸 뺀 나머지 무의식적인 행동, 반응이 있다라는 거고, 자, 의식적인 행동에서는 당연히 판단해서 하는 행동도 있고 학습된 행동, 조건 반사. 그래서 조건 반사는 학습된 행동이다. 자, 이거에 대한 구분을 조금 이제 우리가 해주면서 자, 이렇게 해서 중추신경이 됐지? 그럼 이제 이 중추신경에서 내린 명령 또는 이 중추신경과 우리 운동기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각기관하고 연결하는 신경계를 뭐라고 하냐면 말초신경계라고 한다. 말초신경계. 자, 말초신경계. 그래서 이 말초신경계 이제 우리 말초신경계 할 건데 중추신경계는 뇌에 대한 것들을 잘 구분해둬라. 되뇌, 소뇌, 중간뇌, 간뇌, 연수, 그리고 척수. 자, 이렇게 이제 한다면, 우리 이제 이 말초신경계 할 때, 자, 말초신경계는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와 몸의 각 부분, 감각기 또는 감각기관. 자, 운동기 또는 운동기관.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몸의 각 부분이라고 할 거야. 알지? 그러면, 자, 운동기관과 감각기관하고 중추신경계를 연결시키는 거야. 중추신경을 연결시키는 신경계로, 자, 구심성. 자, 이게 감각뉴런이죠? 자, 원심성 운동뉴런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감각뉴런은 감각기관하고 연결되어 있고 운동뉴런은 운동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말초신경계는 자, 감각뉴런하고 운동뉴런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감각뉴런은 당연히 어떻게 돼? 자극이 감각기관에서 받으면 그치? 그 감각세포에서 감각신경으로 해서 자, 중추신경계로 전달이 되지. 바로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판단, 자극을 받아들였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할 거야. 판단하면서 여기서 이제 명령을 내릴 겁니다. 근데 이 판단이 의식적인 판단이냐, 즉 대뇌에 의한 판단이냐, 아니 대뇌를 뺀 나머지 무의식적인 판단이냐. 그래서 운동뉴런, 원심성은 이제 운동뉴런이지. 그래서 운동뉴런으로 통해서 자, 이 운동뉴런은 체성신경계하고 자율신경계로 구분이 돼. 알지? 체성신경계는
신경계와 자율신경으로 구분이 돼. 지난 시간에 우리 내가 수위 운동과 불수위 운동 했지. 그래서 수위 운동은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추신경의 판단에 의해서 근육이 움직이면 우리는 그걸 수위 운동이라고 해요. 자, 불수위 운동은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는 거야. 판단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 내 의지에 내 판단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심장아 빨리 뛰어? 아니지. 그럼 심장이 빨리 뛰는 건 내 판단이 아니거든. 그래서 판단에 의해서 운동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을 운동, 이건 수위 운동이 되는 거야. 근데 심장 막 뛰고 있어? 그 얘는 내 판단이 아니니까 얘는 불수위 운동이라고 그래. 바로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체성신경계는 우리 운동신경과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운동신경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골격근, 근육이라든가, 인대라든가, 이런 것들 이용해서, 플러스 뼈. 자,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골격근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요거야. 그래서 뼈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 인대에, 이거를 우리가 골격근이라고 해요. 골격근. 자, 우리 뼈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 인대. 물론 뼈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도 근육이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 가끔 뭐 귀 그치? 막 움직이는 애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대부분 이제 뼈를 가지고 있어. 뼈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골격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뼈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 인대를 골격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행동을 하죠. 자, 근데 자율신경계가 있어. 자율신경계. 자, 이거는 뭐냐면은 내장근, 즉 우리 몸에 있는 간, 위, 소장, 대장, 우리 몸에 있는 내장 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 알지? 자, 심장근,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분비샘. 자, 이 분비샘이라는 것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 그 다음에 땀을 분비하는 땀샘. 알지? 땀샘. 자, 이런 것들이지. 그 다음에 이제 소화액을 분비하는 소화샘. 침을 분비하는 침샘. 근데 이 분비샘을 조절한다. 이게 바로 이제 여기가 항상성 조절이 돼요. 물론 이제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내장근도 그렇고 심장근도 그렇고 분비샘 조절은 항상성 조절이에요. 그래서 체성신경계는 항상성하고 관련 없고 오로지 항상성 조절은 누구와 관련돼 있다? 자율신경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운동을 할 때 자, 이게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는 딱 하나야. 단순해. 그래서 감각신경, 그래서 이제 감각뉴런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감각신경. 하지만 나머지 운동신경이 있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 그러면 이 감각신경 같은 경우는 이제 받아들이는 거가 상관없어요. 근데 운동신경은 보통 이제 여기서 해서 골격근 조절이가 체성신경이라고 하지. 얘는 우리가 이제 어떤 중추의 판단이 들어가는 거야. 중추신경의 판단에 의해서 명령을 가는 거예요. 그것에 수행하는 말초신경이 바로 체성신경계 운동신경. 자, 그런데 자율신경은 교감, 부교감이 있거든. 자, 얘는 뇌의 판단, 특히 대뇌 판단하고 관련이 없어. 알겠니? 대뇌 판단과 관련 없이 자, 바로 요렇게. 그래서 얘를 우리가 수위 운동을 조절하는 거. 얘를 불수위 운동. 내가 왜 고등학교 때 나오는 용어를 얘기하냐. 이걸 알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고 고등학교 가서 또 이거 할 때 되게 쉬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자, 수위 운동. 얘는 불수위 운동을 담당하는 말초신경. 그래서 수위 운동을 담당하는 말초신경은 체성신경, 불수위 운동을 담당하는 말초신경은 자율신경. 우리가 중3 때는 자율신경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고등학교 가면 체성, 자율 다 배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그래서 자, 체성신경이라는 것은 이제 뭘로 이루어져 있다?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체성신경은 뇌에서 연결되는
자, 우리 이거 눈꺼풀 이것도 다 근육이잖아. 내가 눈을 이렇게 깜빡이고 싶어. 그치? 그럼 이 명령을 뇌에서 내리니까 뇌에서 바로 어떻게 돼? 이 눈이라는 운동기관에, 그치? 이 피부로 갈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 말을 하고 있다는 거, 말을 했다는 거, 되뇌 판단으로 어떻게 돼? 내 입과 목하고, 그치? 요게 관련된 근육들한테 명령을 내리면서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뇌와 연결된 체성신경을 우리가 뇌신경이라고 그래요. 뇌신경. 자, 내가 팔을 움직여요. 그럼 뇌에서 명령을 내리지만 이 명령은 여기에서 자, 머리가 팔하고 연결돼 있지 않잖아. 자, 목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사람 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에서의 운동은 다이렉트로 자, 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자, 나머지 얘네들의 운동은요. 당연히 명령은 뇌에서 내리겠지만 뇌에서 내린 명령이 어디로? 척수를 통해서 운동기관으로 가는 거야. 운동신경으로.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은 척수신경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러한 체성신경은 뇌신경하고 자, 척수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 수업 들어갔어? 수업 들어가서 선생님 저희 뇌신경 그러면 이거 뇌니까 이거 물어봐. 뇌하고 연결될까 이거 뇌신경이겠네요. 선생님 되게 좋아할 거야. 공부했네. 막 이러면서. 자, 바로 이제 이렇게.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 체성신경 이거야.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는 이제 뭘 해야 된다? 자율신경에 대해서 해야 된다. 자율신경. 알지? 그리고 한 가지 알아도. 자, 중추신경계와 우리 몸의 각 기관은 하나의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런은요, 굉장히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세포가 뭐다? 뉴런이다. 그럼 발에서 척수까지, 그치? 척수까지 어떻게 해? 신경이 하나의 뉴런으로 쭉 이루어진 거야. 이 척수까지, 꼬리뼈 있는 데까지. 그렇잖아. 그거 하나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뉴런으로 돼 있는 거지. 알겠죠? 자, 체성신경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이제 중요한 건 자율신경이야. 자율신경. 자율신경계. 자,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자, 일단 자율신경은 무조건 대뇌 조절을 받지 않는다. 알지? 대뇌 조절, 중요한 거 이거야. 대뇌의 조절을 받지 않는다. 진짜 중요한 거야. 즉, 의식적인 행동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율신경은. 간내, 중간내, 오타났다. 연수. 나 미치겠네. 오타내고 있네. 연수, 얘네들의 조절을 받습니다. 알죠? 연수. 그리고 하나 더 하면요. 우리가 척수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척수도 있는데 주로 이제 항상성 조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자, 얘네들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운동 뉴런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자율신경은 운동 뉴런이야. 운동 뉴런. 알지? 그래서 우리 몸의 조절 작용, 항상성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내장기관이라든가 혈관이라든가 분비샘에 많이 분포돼 있어. 그럼 내장기관, 혈관, 분비샘 얘네들은 바로 뭐냐면은 자, 무슨 운동한다? 불수의 운동과 관련된 근육들이야. 알겠지? 그래서 바로 항상성 조절. 그래서 소화, 순환, 호흡. 자, 이 순환이 뭐야? 혈액순환. 혈액의 순환. 알겠지? 혈액순환. 자, 호흡은? 여기서 호흡은요, 들숨날숨이에요. 들숨날숨. 알겠지?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숨쉬기죠, 숨쉬기. 자, 호흡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에너지, 세포 같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인데, 자, 그게 아니라 여기서 호흡은 들숨날숨. 내가 그래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CO2를 내보내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관여하는 거. 자, 호르몬 분비. 자, 그쵸?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하는 거. 그래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조절하기 때문에 자율신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율신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 자, 항상성을 조절하고, 자, 숨 쉬는 것과 혈액순환, 혈액순반, 이런 것들, 순환,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 연수가 쏙 들어가 버리는 거야. 연수는 생명활동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거고. 알지? 자, 그리고 나서 이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 교감이란 단어가 있는데 앞에 부자가 붙었지. 이 부자는 아니 부자. 그러니까 이게 부교감이라는 거는 반대 개념이야.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은 서로 반대 개념이다. 그럼 이거는 어떤 걸까? 자, 이게 이제 자세하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얘는 흥분하게 하는 거야. 흥분을 촉진하는 거고요. 그래서 흥분을 촉진하는 거고, 자, 부교감은 흥분을 억제하는 거야. 자, 정확히 얘기하면, 자,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면 이거야. 내가 쟤랑 싸울 거야. 뭐 사소한 일로 막 싸울 거야. 그럼 싸울 때 나의 몸의 상태는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흥분된단 말이야. 자, 그럼 생각해봐. 싸우려고 그래. 심장박동 어떻게 해야 돼? 막 뛰지. 심장박동 활발해. 그렇잖아. 그리고 이제 막 혈액순환도 빨라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액순환 빨라지고. 자, 호흡이 어떻게 돼요? 빨라지고, 거칠어지죠. 숨소리 거칠어지고. 그치? 그렇잖아. 자, 싸울 때 어떻게 돼? 눈 땡그랗게 떠야 되죠? 이렇게 싸워? 그건 아니잖아. 자, 싸우려고 그래? 싸우려고 한다. 아이씨, 배고프네. 이거 아니잖아. 배고픔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면 소화작용이 억제되는 거야.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막 싸웠다가 이제 우리 화해했어. 그러면 이제 부교감이 작용하는 거야. 자, 화해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 긴장이 풀려버려. 심장박동 떨어지죠. 그렇죠? 눈이 풀리죠. 호흡이 억제 줄어들죠. 싸우고 나니까 야,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사이좋게 손잡고 밥 먹으러 간단 말이야. 자, 이제 교감, 부교감 구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흥분을 촉진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싸우기 바로 직전에 내 몸의 상태. 자, 싸우고 나서 부교감은 흥분을 억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고 나서 화해했을 때 둘이 사이좋게 손잡고 밥 먹으러 가는 그때 상황이 자, 바로 이런 거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교감과 부교감을 이제 구분할 거야. 아이고. 자, 교감하고 부교감 신경의 이제 작용인데, 자, 얘네들은 일단은 같은 기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 첫 번째. 그렇잖아요. 심장을 빨리 뛰게 해야 되고 심장을 느리게 뛰어야 되잖아요. 그럼 똑같은 심장에 심장 근육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자, 서로 반대 효과를 나타낸대요. 그래서 반대 효과를 나타내면서 몸의 상태를 조절한대. 반대 효과를 나타내면서 몸의 상태를 조절한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외우세요. 길항작용. 알지? 이거를 뭐라고 한다? 길항작용. 자, 그렇기 때문에 교감, 부교감의 말초신경계의 길항작용. 자, 호르몬도 반대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르몬의 작용도 길항작용이라고 그래. 알지? 그래서 각 기관의 기능을 조절한다. 자, 교감신경. 자, 교감신경. 자, 축삭돌기 말단에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노르아드레날린. 자, 보통 아드레날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 그래서 막 우리 흥분할 때, 야, 아드레날린 분비가 촉진되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흥분할 때 아드레날린. 근데 이제 예전에 아드레날린인데 정확한 명칭은 노르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렇게 얘기해요. 노르에피네프린. 그래서 우리 몸의 상태를 긴장 상태, 흥분 상태로 만든다는 거지. 자, 부교감 신경은 자, 축삭돌기 말단에서 자, 요거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다. 아세틸콜린. 그래서 요 아세틸콜린이라는 자, 신경 이것도 전달 물질인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긴장 상태의 몸을 평상시로 만든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싸울 거예요. 숨이 가빠지죠. 혈액이 막 빨리 뛰겠죠. 자, 숨이 가빠진다는 얘기는 내가 산소를 많이 들이마신다는 거야. 자, 싸우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지. 힘. 그럼 우리 몸에서는 뭐가 활발히 일어날까?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난단 말이야. 그치? 세포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나. 그럼 세포호흡은 에너지를 만드는데 우리가 만드는 에너지는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분해시켜가지고 에너지 만들잖아. 그럼 거기서 60%의 에너지는 열로 발산이 돼. 그리고 나머지 40%가 우리가 이용하는 뭐 ATP라는 물질로 만들어져. 자, 그럼 이제 이 세포박에는 열 에너지가 방출되네? 그럼 이때 이제 그 뭐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서 세포호흡을 촉진하겠네?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 반팔 입고 나갔는데 낮에 더워서 근데 밤에 추운 거야. 보통 이제 한 3월, 4월 달 날씨가 이랬잖아. 그치? 밤에 추워. 막 추워.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떻게 될까요? 체온이 떨어지니까 체온을 올려야겠죠. 자, 그러면 체온을 올리는 데 관여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뭐가 분비돼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돼. 노르아드레날린. 그럼 뭐야?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 그럼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서 세포호흡을 촉진할 거야. 그치? 그럼 세포호흡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포도당이 필요할 거야. 그쵸? 포도당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포도당을 만들어요. 우리 몸에서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에서 포도당으로 만드는 작용도 일어나요. 자, 추우면 어떻게 해? 닭살이 돋지. 땀샘이 다치지. 그게 다 아드레날린 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어떻게 돼? 몸에 막 그 있잖아. 소름 돋으면서, 그치? 막 이런단 말이야. 바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 자, 어쨌든 자, 교감은 흥분을 촉진하는 거고요. 부교감은 흥분을 억제하는 거예요. 긴장을 만드는 게 교감이고 긴장을 풀어주는 게 부교감이에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싸울 때, 싸우고 나서 후회란다. 화해했을 때. 자, 그럼 봐봐. 우리 싸울 때 눈 부릅떠야 되잖아. 동공이 확대되는 거야. 자, 반대로 축소가 돼야겠지. 자, 싸울 때 기관지 소리 내야 되잖아. 야! 해야 되잖아. 그럼 기관지 확장이 돼야지. 기관지 확장되면서 소리 내야 되고 숨을 막 들이마셔야 되잖아요. 확장이 돼요. 부교감은 반대로 억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수축, 이완 이걸로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상의 어떤 상황을 설정하란 말이야.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그래서 이 두 개를 외우지 말고 하나만 딱 외워. 하나만 기억해. 가상의. 야, 싸울 때 눈 부릅뜨고 싸워야 되지? 자, 어떻게 해? 숨 거칠고 소리 질러야 되죠? 기관지 확장돼야 돼. 심장 빨리 뛰겠지? 자, 싸우는데 배고파? 아니지. 소화 운동 억제돼. 자, 당연히 쓸개즙은 소화와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소화 효소도 분비가 억제되겠지. 아니, 배고픈데 어떻게 싸워? 그렇잖아. 그 싸울 때 배고픔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소화 운동이, 소화 작용이 억제되는 거야. 자, 싸우려고 막 하는데 잠깐만, 나 화장실. 이러질 않잖아. 그치? 그래서 방광은 늘어납니다. 늘어나야 그 안에 공간이 넓어지니까 오줌이 마렵다라는 이 배뇨 반사가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부교가 반대가 돼야지. 그치? 자, 그래서 막 싸운다고 화해했어. 고생했다, 야, 싸우느라고. 목소리 낮아지잖아. 그치? 안도가 되니까 심장 억제되고, 아이고, 배고프다. 그래서 친구 손잡고 갔을 때, 배고프다.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야, 그 전에 화장실부터. 됐지? 그래서 어떤 상황을 설정해서 이 둘을 구분을 해. 한 가지만, 교감만 딱.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확대, 축소, 확장, 수축, 이거를 하지 말고, 이 상황을 설정해서, 자,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면은, 우리는 교감과 부교감, 요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하면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서로 반대돼, 대립되는 작용이죠. 반대 작용으로, 자, 우리 몸을 조절하는데 뭐라고 그래? 길항작용. 길항작용. 이제, 바로 이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초신경에서는 요 교감과 부교감의 요 길항작용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하고, 그래서 어떤 흥분을 촉진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물질이 뭐다?
노르아드레날린 또는 노르에피네프린. 알지? 예전 그냥 아드레날린 이렇게 했는데, 자, 부교감 신경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뭐다? 아세틸콜린. 자, 이 용어는 어차피 너희가 고등학교까지는 나와. 어차피 너희는 나중에 고등학교 이과 선택하게 되면 전부 다, 자, 한번 써. 그때는 이제 내신만이니까 수능은 아니니까 내신 때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생명은 아마 선택할 거야. 보통 여학생들은 생명 선택하니까 그때 무조건 이 용어는 다 나오기 때문에 미리 좀 익숙하게 만들어둬. 알지? 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대뇌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대뇌 판단에서 일단 의식적인,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명령을 내리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 하나 예를 보면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따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전자를 들고 이제 컵에 물을 따르려면 일단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극, 가시광선이란 빛이, 자, 눈. 그럼 눈에, 자, 주전자랑 컵이 이제 우리 망막에 맺힐 거야. 그 망막에 맺히면 어떻게 돼? 자, 시각세포가 분포되어 있는 망막에 맺힐 거고, 자, 그리고 나서 감각신경, 시각신경이 있는 맹점을 통해서, 자, 대뇌로 갑니다. 그러면 요때 요 감각신경이 이제 감각령이 되는 거죠. 감각령. 그래서 대뇌 감각령으로 들어가서 얘를 우리가 판단하죠. 연합령. 그래서 연합령에서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자, 운동을 명령을 내려야 될 거냐? 자, 운동령.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인 판단은 바로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 어디? 대뇌의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 이걸 거쳐서, 자, 운동령에서 그 자극에 대한 반응, 자, 운동을 명령을 내릴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각 이제 근육으로 운동기관을 보낼 때 그 말초신경과 그 뇌와의 그 연결통로가 뭐라고 그랬어? 척수. 그치? 그래서 연결통로인 척수를 통해서, 자, 여기 보면, 여기도 앞에 척수가 있어야 돼. 알겠지? 척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척수가 없어요. 왜 없어요? 자, 여기에 척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척수가 없어. 그치? 척수가 없어. 만약 학교 시험에서 내가 어떤 물체를 보고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컵에 물을 따를 거야. 그때 자극이 전달되는 경로를 한번 써라. 경로에 대해서 이제 했을 때, 자, 그래서, 자, 가시광선의 빛, 눈, 그 다음에 시각세포, 시각신경, 척수신경, 척수, 되네. 이렇게 왔어. 그럼 이건 틀린 거야. 왜? 내가 얘기했잖아. 머리를 중심으로 얼굴에 있는 운동은 척수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척수하고 관계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뇌에 연결된 이 말초신경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뇌신경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머리 아래부터는 이 뇌에서 내린 자극에 대한 명령이 어디로 간다? 척수를 통해서 말초신경으로 넘어간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머리이기 때문에 척수는 없단 말이야. 들어올 때는. 하지만 명령을 내리는데 내가 이걸 하는 게, 자, 팔로 운동할 거야. 그럼 팔은 내 머리 아래쪽이니까 무조건 뭘로 가야 돼? 척수를 통해서 전달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는 척수가 있고 들어올 때는 척수가 없는 거야. 왜? 눈이 운동이니까. 눈이기 때문에. 알지? 그래서 요거 좀 반드시 구분해두고. 그래서 척수를 통해서 운동신경, 자, 반응기가 우리 팔의 근육, 그래서 물을 따르는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뇌 판단에 의한 의식적인 반응이 있고,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하면 뭐가 있다? 조건 반사. 알지? 그래서 조건 반사는 어떤 자극에 대한 그 반응을 학습시키는 거야. 그래서 학습된 반응이에요. 학습된 반응. 그럼 학습이라는 거는 이 학습된 이 반응에 대한 과정은 대뇌에 저장이 돼 있거든. 그래서 이것도 대뇌의 역할이야. 그래서 대뇌의 작용은 의식적인 반응, 내가 느끼는 거지.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는 거고 명령을 내리는 거라면, 자, 조건 반사는, 자, 느끼긴 하지만 이 판단이 내가 판단하기 전에 이미 대뇌에 저장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 학습된 행동이야. 이걸 우리가 조건 반사,
자, 여기까지가 대뇌야.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 반사가 있고 그다음에 의식적인 행동이 있어.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요 무조건 반사 조심해야 된다. 네. 얘가 문제 제일 많이 나오니까. 무조건 반사가 문제 제일 많이 나와. 자, 무조건 반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뇌 판단이 없는 거죠. 자, 대뇌를 통하지 않고요. 그래서 얘는 대뇌의 판단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반사의 조절 중추는 대뇌다. 틀려요. 조절하는 중추는 대뇌가 아니야. 그래서 조절하는 중추는 척수, 연수, 중간뇌. 자, 이렇게 자,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척수가 조절하는 중추면은 척수 반사. 자, 연수가 조절하면은 연수 반사. 중간뇌에서 조절하면은 중간뇌 반사.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자, 그럼 일단은 왜 이 조건, 자, 이게 이제 의식적인 행동하고 무조건 반사할 때 이 무조건 반사가 왜 나타나냐? 자, 나타난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자극이 전달되는 경로가 짧다는 거예요. 전달되는 경로가 짧기 때문에 그 자극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인 행동은, 의식적인 반응은 어떻게 돼? 자, 받아들여서 왔어. 대뇌로 와야 돼. 대뇌에서 판단해서 다시 명령을 내려야 돼. 그러면 이 전달되는 경로가 길기 때문에 이 자극에 대해서 내가 하는 행동, 이 반응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야.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도 내 몸에 이상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거지. 자, 갑자기 길을 갔다가 누가 소리를 질러? 딱 보는데 야구공이 날라와? 그 우리 야구공을 보니까 아, 이걸 보고서 판단하는 거지. 아, 이거 맞으면 눈탱이 아프겠다. 피해야지. 이렇게 하나? 못 한단 말이야. 왜? 그럴 시간이 없는 거지. 그렇게 하고 판단하고 하는 동안 이미 야구공하고 맞아버리고 야구공이 맞거든. 그래서 어떻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린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린단 말이야. 눈을 감아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시각에서 눈에서 뇌로 가지 않고 다이렉트로 어떻게 돼요? 다시 운동식 연수를 통해서 다시 되돌아가요. 그러니까 연수를 통해서 대뇌로 가야 되는데 대뇌가 아니라 연수로 가요. 대뇌로 안 가고 연수로 통해서 피하라고 나도 모르게 눈 감아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연수 반사예요. 연수 반사. 자, 척수 반사는 어떤 거냐면은, 자, 펄펄 끓는 물에 손을 집어넣어. 자, 그럼 우리가 의식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이거 딱 집어넣으면, 야, 이거 온도가 높으니까 화상이 있겠네? 화상 안 입으면 손 빼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손을 빼요. 그럼 대뇌까지 가는 동안 시간이 오래 걸려버리잖아. 경로가 기니까. 그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돼? 그 시간 동안 내 손은 화상을 입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대뇌까지 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이 손에서 피부에서 이제 어떻게 돼? 온각, 통각이 이제 같이 올 거예요. 온각, 통각. 자, 먼저 온각이 오겠지. 그 뜨거운 온도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돼? 감각신경을 통해서 쭉 가가지고 척수로 갈 거야. 자, 척수에서 뇌로 가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척수에서 다시 되돌아가서 운동신경으로 되돌아가요. 알지? 그러니까 척수에서 다시 되돌아가서 팔에 운동을 해서 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물체에 손을 닿았을 때, 자, 이러냐? 아니지. 아야! 이러지.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이게 바로 척수 반사야. 그러니까 척수를 통해서 간다. 이걸 이제 우리가 회피 반사라고 그래. 회피 반사. 그래서 회피 반사가 바로 요게 해당이 된다. 그래서 회피 반사는, 잘 들어. 목 아래쪽에서, 자,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위한 무조건 반사가 됩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어떤 날카로운 물체에 찔렸을 때, 자, 뜨거운 물체와 접촉했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회피하는 행동. 자, 이걸 우리가 회피 반사라고 그래. 알지? 회피 반사. 자, 목 위쪽에서 얼굴에서 나타나는 회피 반사는 뭐예요? 연수 반사, 연수 반사. 알겠니? 왜냐면 척수로 갈 수 없잖아. 눈에서 다시 척수로 어떻게 가? 그러니까 연수에서 바로 돌아서 나온단 말이야. 이것만 좀 구분해두고. 그래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홍채 반사 중간내는 이거지. 깜깜한 밤인데 갑자기 누가 라이트 후레쉬 이제 켜놓고서 눈에다 탁 갖다 대.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왜냐면 한꺼번에 빛이 들어오면, 그리고 확 밝은 데 있다가 갑자기 불을 꺼. 앞이 안 보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홍채가 팍 커진단 말이야. 홍채 반사. 자, 이게 바로 중간내. 그래서 우리의 눈과 관련된 조절은 중간내사기 때문에 이걸 중간내 반사라고 한다. 바로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척수 반사에는요, 회피 반사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목 아래쪽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무조건 반사, 회피 반사. 자, 무릎 반사.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목에다가 망치로 툭 치면 어떻게 돼? 올라가잖아. 자, 이런 것들. 자, 접분비. 자, 이건 알지? 애기 나오면 젖이 나오잖아. 이것이 바로 이제 척수 반사고. 배변, 배뇨, 똥 마려, 오줌 마려. 자, 이것도 바로 척수 반사야.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연수 반사는 연수가 뇌 쪽에 있잖아. 뇌 쪽에 있기 때문에 얼굴 쪽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연수 반사예요. 우리 기침이나 재채기. 아, 재채기 해야지. 그 재채기 나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기침. 물론 기침은 이제 우리가 근육을 강제적으로 이제 조절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기침이 막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바로 연수 반사, 하품. 자, 눈물 분비. 자, 딸꾹질.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얼굴 쪽에서 자, 이 보호하기 위한 무조건 반사도 연수 반사다. 날아온 물체를 보고 눈을 감는다. 나도 모르게 눈을 감는다. 이런 식의 회피하는 것은 연수입니다. 얼굴 쪽은. 자, 그러니까 목 아래쪽은 척수야. 회피 반사는. 자, 그 다음에 중간내 홍채 반사 또는 이제 중간내 반사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빛이 갑자기 확 들어오거나 빛이 차단이 됐을 때 홍채 크기가 나도 모르게 조절되는 거. 자, 그러면 이 무조건 반사의 중추가 대뇌는 아니지만, 자, 감각신경은 대뇌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뜨거운 물체에 손을 닿았을 때, 아! 하고 뺀단 말이지. 하지만 빼고 나서 회피는 했지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통증을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극이, 자, 우리가 손, 감각, 자, 척수,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운동신경, 자, 손 이렇게 가면 얘가 바로 척수 반사, 이게 바로 회피 반사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자, 척수에서 어디로 간다? 대뇌로 갑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자극은요, 요렇게 가서 여기에서 나눠져요. 알지? 신경이 두 군데로 나눠져서 운동신경으로 되돌아가는 척수 반사도 일어나고, 자, 대뇌로 가서 정상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판단한단 말이야. 그래서 판단하면서 얘가 어떻게 돼? 다시 요렇게 가겠죠. 요런 식으로 전달이 될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반사와 의식적인 자극의 전달도 같이 일어난다. 알겠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그래서 자극이 대뇌로 전달되어 감각을 또 느낀다. 단지 요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반사한 다음에 그걸 느끼는 거야. 알았죠? 자, 그다음에 시냅스라는 거는 뉴런과 뉴런 사이야. 시냅스라는 거는 자, 뉴런하고 뉴런 사이를 시냅스라고 그래요. 시냅스. 여기가 뭐다? 시냅스가 된다. 알겠니? 시냅스. 바로 이제 요거.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자극의 전달 경로는 무조건 반사가 일어난 후에 이제 감각을 느끼게 된다. 자,
꼭 기억하자. 됐네. 그래서 우리 무조건 반사 척수, 연수, 중간내 반사 구분하는 거. 그리고 전달되는 경로. 자, 그래서 연수면 어떻게 돼? 자극, 감각기관, 감각신경, 연수, 운동신경, 운동기관. 알겠지? 하지만 연수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대뇌로 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대뇌까지 가긴 해. 단지 전달 시간이 대뇌는 더 길어. 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반사 행동을 무조건 반사한 다음에 자, 그것을 느끼고 판단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자, 우리 회피 반사하고 무릎 반사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자, 아까 얘기했잖아. 자, 그래서 먼저 회피 반사부터 먼저 확인하면 자, 회피 반사입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자극이 가해졌을 때 그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뭐 다친다거나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될 때 나타나는 무조건 반사를 회피 반사라고 그래요. 알지?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반사 행동으로 자,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이란 건 뭐야? 나도 모르게 즉 대뇌 판단이 없다는 얘기지. 나도 모르게 손을 떼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자, 우리가 몸을 떼기 때문에 움츠린다고 해서 움츠림 반사라고도 하는데 뭐 그냥 이런 거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해? 뜨거운 냄비 자, 우리 피부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해요? 온각 알겠지? 자, 온각 그리고 더불어서 뭐예요? 통각도 같이 오죠. 그치? 그래서 온각과 통각해서 같이 오고 자, 감각신경 자, 그러면서 이제 중추신경으로 가. 중추신경. 자, 후근의 단어는 필요 없어. 이건 나중에. 우리가 척수의 후근, 등 쪽이잖아. 등 쪽은 감각신경으로 연결돼 있고, 전근, 배 쪽은 운동신경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전근이라는 게 나와, 운동신경. 자, 그래서 중추신경으로 가는데, 뇌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척수로 갑니다. 척수로 간 다음에 빨리 어떻게 돼요? 회피하라고 명령을 이제 운동신경으로 가서 회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응기관 근육으로 가서 우리가 급히 손을 떼는 거야. 자, 하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돼? 자, 뇌로 가기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뜨겁다, 아프다를 느끼면서 뗐지. 어우, 아파! 흔들잖아. 그럼 이 흔드는 거 뭐야? 무조건 반사야? 떼는 게 무조건 반사고, 그 다음에 아이고, 아파, 뜨거워. 이거는 의식적인 행동. 의식적인 행동. 자, 됐죠? 바로 이거야. 그래서 감각기 손을 댔어. 그러면은, 자, 쭉 해서 감각신경으로 가가지고, 신경으로 가서, 자, 척수에서 이렇게 돌아버린단 말이지. 자, 일부는 어떻게 돼요? 뇌로 전달되고. 그래서 척수에서 이렇게 돌면서 운동신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을 빨리 뗄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회피반사, 무조건 반사 중에 회피반사야. 자, 목 아래쪽에 회피반사는 뭐다? 중추는 척수야. 얼굴 쪽에 회피반사는 뭐다? 연수. 꼭 기억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릎반사도 마찬가지야. 무릎반사. 자, 다리에 힘을 뺀 상태에서 무릎뼈 아래를 망치로 툭 쳤더니 다리가 쑥 하고 올라와요. 알지? 살짝 올라가는 거. 그래서 자극, 고무망치로 살짝 쳤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통각일까요? 악각일까요? 그치? 악각이 되겠지. 악각. 그래서 악각을 느꼈고, 자, 세게 치면 이제 악각과 통각이 같이 가겠지. 그래서 감각신경, 후근. 자, 중추신경은 척수입니다. 하지만 척수지만 일부는 어떻게 돼요? 뇌로 가요. 무릎 쳤네? 나중에 이거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 그치? 이걸 느낄 수 있어. 그걸 보잖아. 확인할 수 있지? 그러고 나서 운동신경, 반응기, 그래서 다리가 살짝 올라간다. 별건 없어. 어차피 경로는 똑같으니까. 항상 감각기, 감각신경, 자, 그 조절 중추, 운동신경, 운동기관. 바로 이제 이렇게 가고, 조절 중추가 척수인 것이 바로, 자, 우리 회피 반사, 그 다음에 무릎 반사, 이런 것들. 배변 배뇨. 여기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나왔다.
자, 호르몬. 자, 호르몬은 우리 몸을 일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알지? 항상성을 조절하는. 그래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어떤 기능? 항상성을 조절하는 거야. 우리 몸의 상태를 늘 일정하게.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온 게 우리가 이제 뭐 체온 조절, 혈당 조절, 우리 몸의 수분 조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올 건데, 조절하는 물질이 있고, 자, 잘 봐. 특정 세포나 특정 기관에 작용합니다. 즉, 호르몬은요, 모든 세포, 모든 기관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특정 세포, 특정 기관에 작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특이성이라고 그래요. 자, 이걸 특이성이라고 그래요. 특이성. 자, 그다음에 호르몬의 주된 물질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에 약하다. 자, 우리 몸의 체온이 40도가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지. 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뭐예요? 아니죠. 물이죠. 물. 70% 물. 알지? 자, 물을 뺀 고체 상태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단백질이야. 우리 세포를 구성하고 있고 머리카락, 피부, 그치, 손톱, 발톱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조절작용하는 호르몬, 그다음 우리 몸을 이제 지키는 데 관여한 항체, 우리 이제 예방주사 맞는 게 항체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자,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 있잖아. 자, 이 화학 반응들은 반드시 효소라는 촉매가 있어야 돼. 근데 그 효소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자, 계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돼? 날계란. 온도가 조금만 뜨거워져도 어떻게 해야 되니? 익거나 우리가 후라이 할 때, 그치? 그래서 이 단백질은 온도가 조금만 높아지면 변형이 돼버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파괴가 되는 거야, 구조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삶은 계란이나 익은 계란이, 자, 후라이한 계란이 다시 날계란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의 구조가 파괴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다시 회복이 안 되거든. 그래서 체온이 40도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게 바로 단백질이 파괴되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 파괴되니까. 호르몬도 마찬가지야. 주된 물질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열에 되게 약하다. 그렇죠? 열에 약하고 대신 특정 세포나 특정 기관에 작용한다. 그렇지? 자, 분비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우리 몸에서 어떤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분비했을 때 그 분비하는 거를 우리가 분비샘이라고 불러요. 분비샘. 샘. 자, 그러면 이 분비샘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분비샘하고 내분비샘이라는 것이 있다. 그치? 그래서, 자, 외분비샘하고 내분비샘의 차이는 뭐냐? 자, 이 분비샘에서 물질을 분비할 때 분비관을 통해서 물질을 분비하면 우리는 이것을 외분비샘. 자,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없이, 자, 분비관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관을 통해서 연결되지 않아요. 자, 관을 통해서 연결되지 않고, 자, 무엇을 통해서 연결되냐? 혈액으로 분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분비관이 없는 분비 조직이나 기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내분비샘.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냐? 혈액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기가 이제 우리 그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이라는 것이 이자거든, 이자. 자, 여기 이자라는 것이 있어. 그럼 이 이자에서 이렇게 분비관으로 이제 분비되면 이자에서 분비관으로 분비되는 것이 있어. 자, 이게 분비관이 있고, 자, 분비관 없이 자, 분비되면서 어디로 가냐면 요 모세혈관,
모세혈관으로 분비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세혈관으로 그래서 혈액 속으로 분비가 돼요. 그럼 여기에선 분비관이 없죠? 그치? 그럼 얘가 이자에서 만드는 인슐린이나 자,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이 바로 이제 혈액으로, 모세혈관에 있는 혈액으로 분비가 되는 거야. 관 없어. 근데, 자, 여기가 이제 뭐야? 소장이야, 소장. 자, 소장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소장 말고 12지장이라고 하면 되겠다. 12지장. 12지장 소장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럼 이자와 12지장 사이에는 분비관이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요 12지장으로 이렇게 분비된 게 바로 뭐냐면, 이자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야. 그래서 이자는 있잖아. 내분비腺도 되고요. 외분비腺도 돼요. 그래서 이때 인슐린이 분비될 때는 요 이자는 내분비腺이 되죠. 하지만 자, 소화효소가 분비될 경우에는 뭐야 이거? 이거는 외분비腺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분비, 외분비는 바로 요거야. 그래서 내분비는 분비되는 관이, 그러니까 분비되는 그 샘 있잖아. 분비되는 요 조직이 있으면 이 조직의 기관에서 자, 분비샘으로 분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분비가 되면서 바로 이 요 주변에 이제 모세혈관들이 분포되어 있거든. 그래서 모세혈관으로 그냥 요 호르몬을 막 내보내는 거야. 그러면 호르몬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쏙 들어가고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운반이 되면서 자, 특정 세포, 특정 기관, 우리가 얘를 표적세포 또는 표적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표적세포, 표적기관에 작용하는 거예요. 혈액을 통해서. 자, 이렇게 되고. 자, 이자에서 소화효소를 12장으로 보낼 때는 이 소화관이라는 것이 있어. 분비관. 그래서 분비관을 통해서 직접 가는 거야. 직접 가는 거야. 혈액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외분비샘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자는 내분비샘도 되고 외분비샘도 되는 거야. 자, 이제 외분비, 내분비 의미 알겠지? 그래서 호르몬은 분비관을 통해서 이 기관으로 표적세포, 표적기관으로 분비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혈관, 혈관으로 분비가 돼서 혈액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표적세포에 딱 작용하는 거야.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자, 그래서 여기에 내분비샘 있죠? 자, 호르몬을 분비할 거예요. 자, 여기가 바로 혈관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세포에 붙어 있는 혈관이 뭐야? 모세혈관이거든. 그래서 모세혈관, 그 다음에 정맥이든 동맥이든 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 혈액으로 분비되고. 그래서 이 혈관을 통해서 운반되는 이 호르몬은 표적기관 또는 표적세포에 자, 이렇게 분비가 되면서 되는 거지.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호르몬인데, 자, 얘는 적은 양으로 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적은 양으로 큰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 소량에서 조금이라도 많으면, 과다 분비가 되면, 조금이라도 적으면, 소량 분비가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상을 느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과다증, 과다 분비증, 소량 이제 미량으로 분비됐을 때는 자,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 알지? 그래서 지나치게 많거나 지나치게 적음. 근데 이 지나치다는 의미가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야. 상대적인 개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10ml의 물이 있어. 10ml가 있는데 여기에서 20ml가 됐어. 2배 됐죠? 2배 됐잖아요. 근데 얼마 증가했어요? 10ml가 증가했어요. 근데 봐봐. 1리터에서 자, 1.5리터가 됐어. 그럼 몇 배 증가한 거니? 1.5배 증가했잖아. 그치? 그럼 증가폭은 얘가 더 크지? 2배니까 2배 증가했잖아. 근데 증가량 얼마 증가해요? 500ml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적다라는 건 여기서 상대적인 개념이야. 왜냐하면 소량, 적은 양으로 분비가 되거든. 소량 분비가 되니까 얘가 아니라 이렇게 분비되는 거야. 그럼 대량으로 분비될 때는 이 차이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얘가 1000ml야. 1000ml야. 자, 10ml가 더 늘어났대. 그러면 1010ml예요. 이거 아무런 영향 안 줘요. 근데 10ml가 분비되는데 거기에서 20이 분비됐대. 그럼 이건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는 의미는 바로 요런 의미야. 요런 의미. 얘는 2배가 많아지는 거고 얘는 몇 배냐? 1.01배. 그치? 1.01배. 맞나? 1.01배지. 그치? 그러니까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그 어쨌든 간에 많아도 많이 분비됐거나 적게 분비됐을 때 여러 가지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슐린이 적게 분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계속 높아지겠지.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병이 뭐야? 당뇨병. 자, 이런 식의 어떤 많이 분비되거나 소량으로 분비됐을 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뭐가 돼요? 거인증이 생기고요. 성장 호르몬이 적게 분비가 되면 소인증이라는 것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호르몬인데, 자, 호르몬은 가장 중요한 게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알겠지? 항상성. 그래서 얘네들도 호르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기량작용 한다, 기량작용. 그래서 호르몬하고, 자, 우리가 요 신경, 정확히 말하면 말초신경이죠. 말초신경에서, 자, 교감, 부교감. 자, 교감, 부교감 신경과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거야. 자, 호르몬하고 신경의 작용은요, 기본적으로 항상성 조절이에요. 항상성 조절.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 조절. 그래서 얘네들도 뭐다? 기량작용을 한다.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반대되는 작용. 자, 어쨌든, 자, 호르몬은 혈액으로 전달이 된다면, 신경은 뉴런, 당연히 신경에서 전달되겠지. 자, 호르몬은요, 혈액을 통해서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표적기관, 표적세포에 작용합니다. 근데요, 자, 만약 얘가 어떤 그 표적기관하고 연결되는 신경이면 거기서 다이렉트 작용하겠지. 그래서 신호의 전달 속도,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 속도,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가 호르몬은 느려요. 혈액을 통해서 운반이 되다가 표적기관, 표적세포에 작용해야 되지만, 자, 얘는 표적세포하고, 그래서 이 뉴런은 표적기관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작용한다는 거야. 빠르게 작용한다는 거야. 자, 빠르게 작용하는 거야. 빠르게. 자, 대신 빠른 만큼 어떻게 돼? 얘는 일시적으로. 자, 하지만 얘는 느린 만큼 호르몬이라는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화학물질이 계속 작용을 유지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속적인 작용. 자, 신경은 그 신경이 닿는 부분에서만 나타나겠지. 그래서 좁은 범위에서 작용이 일어나. 근데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전달되니까 이 호르몬들이 자, 접촉하는 이 면적이 어떻게 더 넓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넓은 범위에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호르몬하고 신경에 얘네들은 이제 항상성 조절, 기량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하는 항상성 조절했을 때 둘의 이제 비교. 그래서 전달 매체에서 차이가 나고, 자, 전달 속도, 그렇죠? 그 다음에 지속성 범위. 그러니까 일단 호르몬은 느려. 대신 느린 대신 어떻게 돼요? 길고 넓어. 오래가고 넓은 데 작용해. 알지? 자, 신경에 의한 항상성 조절은 짧아, 좁아,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고요. 그 좁은 범위에서 빨리 일어나요. 알죠? 좁은 범위에서 빨리 일어나요. 그리고 빨리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 지속력은 조금 떨어지겠지. 그래서 일시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작용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성 조절할 때는 호르몬하고 신경이 동시에 같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같이 작용해서 항상성을 조절해요. 그러면 어떤 외부 환경의 변화, 자, 추워! 체온이 갑자기 떨어질 거야. 그럼 제일 먼저 우리 먼저 작용하는 게 뭐야? 신경의 작용이야. 신경의 작용. 알지? 그래서 신경작용이 일어나면서 호르몬이 작용을 할 거야.
자, 호르몬이 분비가 될 거야. 그럼 신경이 작용하는 동안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신경이 작용이 끝날 때 호르몬이 와서 또 호르몬의 작용이 일어나겠죠. 자,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작용한다. 그래서 바로 요거고. 자, 그러면 이제 호르몬, 자, 어떠한 것이 있을까? 야,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외울 수 있어. 어차피 나오는. 그렇지. 근데 이거를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외워놓고 나머지를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할까? 자, 일단 요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갑상샘. 일단 얘가 제일 중요해, 두 개. 그리고 자, 내하수체인데 이거는 우리가 간내에 있는 내하수체. 뭐 다네. 오씨, 뭐야. 자, 일단은 요거는 무조건 외워놔. 그럼 나머지는 그냥 거기에 끼워 놓으면 돼. 자, 그래서 요건데, 자, 이게 내하수체, 간내는 내하수체라는 부분이 있어. 뭐 내하수체도 뭐 앞쪽이 전엽, 뒤쪽 후엽이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상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배울 거고, 배우면 되고, 그냥 이제 간내라고 그냥 퉁쳐두세요. 자, 간내는 생장 호르몬. 그래서 생장 호르몬이 나오면서 성장판을 자극해요. 자, 생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성장판을 자극해서 자, 몸의 생장 또는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바로 생장 호르몬이야. 그래서 얘가 과다 분비가 되면 뭐야? 거인증, 소량 분비되면은 외소증. 맞지? 바로 요거고. 자, 그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자, 티록신이 어디에서 분비되냐면 갑상샘에서 분비가 돼. 그러니까 요 내하수체에서 갑상샘으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올 거야. 그럼 이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갑상샘이 자극을 받겠지. 그럼 갑상샘에서 뭘 분비하냐?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리고요, 이 티록신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자, 주된 구성 물질이 단백질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에 구성 성분 중 뭐가 포함이 됐냐면, 용어가 바뀌었다. 요오드가 아니야. 아이오딘이야, 아이오딘. 요 아이오딘이, 자, 우리가 이제 원소 기호로 I라고 그래, I. 아이오딘이 여기가 포함이 돼 있어. 근데 이 아이오딘은 어디에 많냐? 미역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역. 그렇죠?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얘는 이제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얘는 갑상샘을 자극해. 갑상샘.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일반 우리 환경에서 갑상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야. 갑상선. 근데 이제 갑상샘이야. 정확한 명칭은. 그렇지? 그래서 갑상샘 자극을 해. 그 얘가 자극받으면은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 그럼 티록신은 뭔데? 세포흡을 한단 말이야. 세포흡. 그러니까 세포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자, 체온을 올리는 데 사용할 겁니다. 자,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들이 있겠지. 자, 그 에너지를 우리 세포에서는요, 세포흡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요. 세포흡에서. 자, 그럼 봐.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출산하잖아. 자, 출산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해. 그래서 출산한 산모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뭘 많이 먹어? 뭘 먹어?
미역국을 먹는단 말이에요. 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가 돼야 돼요. 근데 이 티록신은 아이오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오딘이 있어야 되고 이 아이오딘은 미역에 많아요. 그래서 출산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미역국을 먹는 이유가 미역에 있는 아이오딘을 섭취함으로써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 그래서 바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오딘이라는 것이 그래서 많이 중요한 거고, 만약 이 아이오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티록신을 못 만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체온이 떨어졌어. 체온을 올려. 그러면 이제 계속 자극을 줄 거야. 자, 갑상센, 이 간내선은 우리 몸에 이제 항상수 조절하니까 갑상센 자극 호르몬을 만들어. 그래서 갑상센을 계속 자극할 거야. 근데 얘가 티록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부족해. 못 만들어. 그럼 갑상센은 계속 자극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어버려요.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용어로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런 식으로 갑상샘이 커져. 부어버려. 부족.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 다 문제로 나온다. 이제 바로 이렇게. 자, 다음. 항이뇨 호르몬. 자, ADH 호르몬. 이라고 그래. ADH 호르몬이라고 그래. ADH. 자,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를 합니다. 자, 여기가 사구체죠. 자, 여기 보문주머니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혈관이고. 자, 어떻게 돼? 여과가 일어난단 말이지.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 뭐, 무기염류, 물,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돼? 방광으로 빠져나가면서 오줌이 될 거야. 근데 이제 이 혈관이, 모세혈관이 이렇게 다시 해.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다시 재흡수가 일어난단 말이야. 포도당이라든가, 아미노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의 재흡수가 일어나. 그러면, 자,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경우는 뭐냐? 우리 체내에 수분이 적을 때, 갈증이 날 때. 그래서 물이 적을 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우리 몸의 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 몸의 70%가 괜히 물인 것이 아니야. 물인 이유가 있다고. 물은 우리 몸을 체온 조절도 하고요. 우리 몸에서 여러 노폐물을, 양분을 운반해줄 역할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환경에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몸의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수분이 줄어들 때 어떻게 돼? 그러니까 갈증이 날 때. 갈증이 나면 물을 막 먹겠지. 근데 물을 채우겠지만 우리 몸에서 어떻게 했냐면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돼. 그래서 얘가 분비가 되면 콩팥으로 이 콩팥이 이제 뭐가 돼버려? 표적 기관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뇌하수체에서 간내에서 이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얘는 혈액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콩팥으로 가는 거야. 콩팥. 그럼 콩팥에 딱 이제 표적 기관 가면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물을 재흡수해서 혈액 속의 물의 양을 늘리는 거야. 그럼 오줌의 양은 어떻게 돼요? 줄어듭니다. 바로 이게 바로 항이뇨 호르몬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자, 부신이라는 것이 있다. 부신. 알지? 부신. 자,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이 아니라 그냥 아드레날린, 또는 노르에피네프린이 아니라 그냥 에피네프린.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도 일종의 호르몬에 해당합니다. 물질이에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되기도 하고요. 호르몬도 돼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신경에서 작용할 때도 사용되고 호르몬으로 작용해.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잖아. 그럼 이거는 교감신경에서 노르아드레날린, 그냥 아드레날린을 생각하면 교감신경의 작용과 똑같아. 우리 몸을 훈련하는 거지. 심장 박동을 촉진해.
혈당량을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켜. 그렇지? 그러면 혈당량이 증가하고 심장박동 촉진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체온을 올리고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사용이 될 겁니다. 에너지 생산해서 체온 올리는 데 사용할 거야. 그럼 추워지면 어떻게 돼? 또는 힘없으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다. 그러니까 추우면 어떻게 되니? 배고픈 거야. 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잖아. 혈당을 높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내가 녹말, 포도당을 얻어야 되니까 배가 고픈 거야. 그러니까 춥고 배고파. 추우면 배고픈 거야. 그래서 추우면 배고픈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이자, 아따 중요하지. 이자. 자, 이자 안에는 랑게르 한섬이라는 특정 세포가 존재해. 그래서 알파 세포, 베타 세포인데 그거까지 할 필요 없고. 자,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체크합시다. 우리가 탄수화물, 녹말을 섭취하면 얘가 포도당으로 되겠지. 자, 그 포도당을 이용해서 세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요. 자, 그 만들고 남는 에너지가 있어. 알지? 근데 당이라는 뜻은 우리가 포도당 같은 요거 당이란 뜻은 여기가 뭐냐면은 달다란 뜻이 있다. 달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액상과당. 이런 것들, 이제 단 거지, 단 거. 달다. 자, 그럼 설탕을 생각해봐요. 설탕 달지? 설탕물을 만들어. 설탕물은 달잖아? 그리고 그냥 물하고 비해서 어떻게 돼? 만지면 끈적거린다. 달다, 끈적거린다. 자, 그래서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를 우리는 혈당이라고 그래요. 혈당 또는 혈당량이라고 그래요. 혈당 또는 혈당량. 그러니까 이 포도당의 농도가 일정 농도 이상으로 높아지면 혈액은 어떻게 될까요? 끈적거릴 거야. 자, 끈적거리니까 혈액순환이 어떻게 돼? 순환이 방해받아. 자, 우리 모세혈관을 통해서 각 우리 세포로 혈액이 전달이 된다? 모세혈관을 통해서. 근데 끈적거리니까 이 모세혈관을 이 혈액이 잘 통과를 못해. 그래서 우리 각 조직세포, 우리 세포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전달하거나 노폐물을 받아서 운반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 자, 거기에 또 뭐가 있어? 우리 면역하고 관련이 돼 있어. 자, 그래서 높아지면 혈액순환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얘를 낮춰줘야 되겠죠. 그치? 자, 근데, 자, 낮아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를 적게 만들어요. 왜냐면 혈액을 통해서 이 포도당이 우리 세포로 계속 끊임없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자, 이것이 일정 농도 이하로 낮아지면, 자, 그만큼의 세포 호흡이 줄어든단 말이야. 자, 에너지가 적어지게 되는 거야. 여러분 혹시 그 많이 들어봤나? 저혈당 쇼크? 그치? 혈당량이 갑자기 툭 낮아졌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온몸 있잖아. 막 떨려. 식은땀이 나. 어지러워. 그래서 우리 당 보충해야 돼. 막 그치? 그래서 막 해서 막 초콜릿 같은 거 막 먹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증상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는 높아도 안 좋고 낮아도 안 좋아.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요. 그럼 높으면 어떻게 될까? 바로 사람의 간에서 간 또는 근육에서 글리코젠. 그러니까 포도당은 이렇게 생긴 거라면은 글리코젠은 이 포도당이 막 연결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과립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과립 모양이라고 해요. 과립. 그래서 글리코젠으로 전환시켜요.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줄이는 거지. 이때 관여하는 것이 뭐다?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은 언제 분비가 된다? 혈당이 높을 때. 그래서 혈당이 높을 때. 그래서 인슐린은
혈당이 높으면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분비되는 게 인슐린이야. 근데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가 낮아져도 문제라고 그랬지. 낮아졌어. 세포 에너지를 적게 만들어. 그래서 몸이 이상해. 그럼 일단 우리 몸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저장된 글리코젠을요, 인슐린을 바꿉니다. 그렇죠? 인슐린을 바꿔요. 이때 관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글루카곤. 자, 글루카곤도 있고요. 자, 또 하나. 글루카곤만 있는 거 아니야. 자, 아드레날린도 있어. 아드레날린. 자, 티록신도 혈당을, 세포 촉진하니까 혈당을 만들겠지, 높이겠지. 자, 바로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왜 당뇨병이 문제냐. 저혈당은 혈당이 낮아지면 채우면 돼. 근데 고혈당은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무조건 분비가 돼야 돼요. 근데 인슐린이 자, 이게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 하나밖에 없어요. 자, 혈당을 높이는, 자, 혈당이 낮았어. 혈당을 증가시키는데 관여 호르몬은 글루카곤도 있고, 아드레날린도 있고, 티록신도 있어. 그러니까 얘가 분비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혈당 문제에 크게 자, 글루카곤이 분비가 적게 된다고 해서 문제 되지 않아? 얘네들이 하면 되니까. 근데 인슐린의 분비가 안 돼. 그럼 그때 문제 생겨요. 그게 바로 당뇨병이에요. 알지? 그게 바로 당뇨병이야. 그래서 인슐린의 분비 조절이 안 돼. 그래서 혈당이 어떻게 돼? 계속해서 높은 상태를 유지한단 말이지. 그래서 오줌에 포도당이 검출이 돼요. 그것 때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질병들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당뇨병이라고 한다. 이걸 당뇨병이라고 그래요. 당뇨병. 그래서 바로 이제 요렇게 자,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표적 기관은 뭐예요? 간 근육세포. 그치? 간 근육세포.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난소, 정소,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자, 얘네들은 2차 성징. 자, 여러분 사춘기 겪으면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몸의 특징, 남자, 여자의 몸의 특징이 바로 이제 2차 성징이라고 해요. 2차 성징. 그때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 자, 정소 같은 경우는 테스토스테론, 어떤 게 편하냐? 테스토스테론, 이렇게 잘라서 읽어봐. 알지? 그래서, 자, 2차 성징을 발현하는 데 관여하는 것이 바로 에스트로겐하고 테스토스테론이다. 알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이게 2차 성징의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줄어들어. 그럼 이 남자가 2차 성징을 못하니까 어떻게 약간 여성화되는 거야. 이게 에스트로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알겠지? 그래서 이런 2차 성징하고 관련된 것이 바로 요거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출산할 때로 관여하고,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둘 다 분비된다. 단, 남자는 얘를 더 많이, 여자는 얘를 더 많이, 여성은 얘를 더 많이. 둘 다 분비가 돼. 그 태아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착상하잖아. 착상하게 되면 이제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날 거예요.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만들어질 때 이때 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나타나요. 동시에 같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일정 기간에서 둘 중에 하나가 태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태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두 개 다. 왜냐면 XX, XY. 그러니까 요 Y는 남성을 얘기하는 거고 X는 여성이야. 그러니까 자, 요렇게 되는데 요 XY가 다 있거든. 근데 이제 일부 요 Y가 요게 같이 포함이 돼 있어. 그래서 태아일 때는 XX는 XY든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다가 이때는 이제 Y가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고 요때는 이제 X가 사라지면서 X의 성질이 사라지고 Y의 형태가 돼버린, 남성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 자, 어쨌든 자, 이게 바로 호르몬. 그래서 분비샘,
호르몬, 기능. 잘 정리하고요. 잘 외워둡니다. 알지? 자, 일단 요 뇌하수체, 요 세 개. 자, 뇌하수체 뭐가 있어? 생장, 갑상샘, 자극, 항이뇨. 자, 일단 요 세 개는 무조건 외워놔. 그래서 나머지는 안 헷갈려. 알지? 그래서 자, 뇌하수체 또는 간내야, 간내 또는 뇌하수체는 생장, 갑상샘, 자극,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 일단 요 세 개를 외워놓고 있어라. 그러면 나머지는 자, 갑상샘을 자극해서 뭐가 만들어지니? 티록신이 만들어질 거야. 그치? 자,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세포호흡을 촉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자는 혈당량 조절이니까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됐잖아. 그러면 이제 난소정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렇게 하면은 그냥 외우는 것보다 조금 나을 거야. 그래서 먼저 요 세 개부터 확실히 구분해놓고 나서 나머지 외우면 조금 더 편해질 거야. 자, 됐니? 그래서 거기서 이러고 있고.